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과 딸에 얽힌 의전원 시험 문제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정말 윤석열과 정호영은 40년 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40년 직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일부러 정확하게 알려고 네이버 그 사전에 들어갔더만, 직이는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를 직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40년간의 그죠? 그런 친구의 사이를 유지한 윤석열과 정호영의 이 처신, 이걸 보면서 조국이 또 툭 들어. 조국의 아들 딸의 조민, 다 같은 의전원에 관계되는 거죠.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이 떠올라서, 물론 제가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좀 더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된, 그죠? 막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은 좀 이 법꾸라지, 법을 좀 안다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 빠지듯이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인격자, 정말 하는 처신이 좀 대인답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서 40년 직인 윤석열과 정호영의 처신을 보면서 조국이 떠오른다. 제가 제목이라서 다 그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0년 직인 속마음을 다 알아주는 그런 친구 윤석열과 정호영의 처신을 보면서 조국의 생각이 떠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오전 한 9시 45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요 내용을 좀 보면은 여러분 대강 아시겠지만은 조선일보가 상당히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 제가 한데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과 해명, 그다음에 남은 의문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첫째가 뭐냐면, 의혹이 뭐냐, 경북대 의대 편입에 아빠 찬스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원장이고 원장 할 때, 그죠? 비원장하고 그래 할 때의 일이니까. 경북대 의대 편입에 아빠 찬스 특혜 여부, 그 다음에 편입 떨어진 아들 다음에 신설된 특별 전형으로 합격을 했다. 이건 또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북대 병원 자원봉사에 아빠 영향력이 미쳤나 안 미쳤나. 그리고 또 딸 구술 면접에 아빠 영향력이 미쳤나 안 미쳤나. 만점짜리가 막 나오고 그랬죠. 그 다음에서 아들이 경북대 학부생 시절 KCI 논문의 공동 저자 등재가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에 아들 현역 판정받았다가 5년 뒤에 사급 보충력을 받은 거는 또 뭐냐. 그리고 농지로, 조금 다른 얘기지만 농지로 구입한 땅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법꾸라지 식으로 하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도 그런 게 나왔대요. 한국 정치는 어떤 제도도 악용하고 왜곡시킨다. 법망만 피해가면 돼요. 국민의 정서, 우리 국민은 사실 법 압니까? 모르죠, 그죠? 그저 상식으로, 그저 도덕적으로, 그저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윤석열, 정호영, 조국,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법 모릅니다. 법꾸라지 아닙니다. 한국 정치는 어떤 제도도 악용하고 왜곡시킨다. 이런 식으로 사설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인데, 교과서였는지 방학공부, 그때는 이만한 이런 거 방학공부, 여름 방학공부, 겨울 방학공부, 방학 때 공부하라고 내오는 그게 있었거든요. 방학공부에 실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때에 A라는 친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참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A라는 이 친구가 홀몸으로 모친이 살아계신, 연세가 많으셨는데
모친이 지금 위독해가 오늘 내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착해가지고 어떤 모함에 걸려가지고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 일종의 사형수입니다. A라는 친구가. 그런데 사형수니까는 그죠? 모친이 아무리 위독해도 엄마한테 한번 가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던 B라는 친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임금에게 가서 알현을 합니다. 상감마마, 지금 이렇고 한데 이 친구를, 사형수 되는데 이 친구를 모친을 한번 얼굴로 배웠고, 외동 아들이 되니까 엄마가 그렇게 이 자기 아들 A를 보고 싶어 하는데 좀 한 번만 엄마를 배웁게 해주면 엄마의 소문을 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얘기를 해. 그래, 좋다. 그럼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도망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B라는 네가 A를 대신해서 감옥에 갈래? 감옥에 갇혀 있을래?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때까지 A라는 친구가 오지 않으면은 B라는 너를 사형시킨다. 그러면은 네가 그런 조건을 받아들여 가지고 A를 대신해서 감옥에 네가 가가 있고 이 친구가 안 돌아오고 도망가 버리면은 너를 사형시켜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친구가 두말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친구를 석방하고 B라는 친구를 감옥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약속한 그 시간 안에 A라는 친구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발대발해가지고 B라는 친구를 사형을 지금 시키려고 A를 대신해서 사형시키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막 그러는 순간에 막 A라는 친구가 오면서 임금님 제가 왔습니다. 임금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임금께 그럽니다. 상감마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와야 되는데 그때 가자마자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엄마의 장사를 안 치룰 수도 없고 그래서 장사를 치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늦었습니다. 상감마마 B라는 내 친구 풀어주시고 나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참 얼마나 감동적이고 믿음에 가는 친구들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A와 B라는 친구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그러니까 임금이 애들 보고 소원이도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죠? 그래 아이고 상감마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래 나도 임금인 나도 너희들 A와 B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받아주겠느냐. 나도 너희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너 둘이서 나를 친구로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다윗이 임금이 됐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임금이 되가 자기에게 그동안 참 십몇 년간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그때의 다윗이 신하들 보고 얘기해요.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은혜를 베푼 그런 사람들을 전부 모아라. 내가 전부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포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할 때에 다윗의 생각이 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요나단이 생각이 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사울의 아들이. 그래서 요나단을 찾았지만 요나단은 세상을 떠났고 그때의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예요. 사울도 얼마나 그지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에 요나단이 여러분 다윗의 목숨을 건져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답을 해야 돼. 요나단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요나단을 생각해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 무비보셋을 모시고 오너라. 무비보셋은 항상 나와 같이 식사할 것이야. 나하고 같은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할 것이야. 임금 수라상에서 같이 나하고 맞상 뜨고 그렇게 식사를 할 것이라고 무비보셋을 엄청나게 예우를 합니다. 왜?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럼 무비보셋이 똑똑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두 다리가 쩔뚝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다리가 성하지를 못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래도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나와 같이 늘 한 상에 먹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보통 볼 때 참 저 사람은 큰 인물이다, 대인이다 이런 말을 하죠. 훌륭한 사람 보면 대인은 뭡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큰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대인이에요. 그래, 이 사건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뭐라고 합니까? 국회 청문회까지 가보자. 법적으로 보면 맞아요. 청문회 가가지고 그때 가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인데, 내가 정호영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가 정호영이었다면 뭐라 그러느냐. 기자회견 할 때에 소 해명은 해요. 이렇고 하다. 억울하게 나오는 분야가 너무 많다. 내가 좀 억울하다. 그러나 40년 지기인 친구 윤석열이를 위해서 내가 사표 내겠다. 후보자 자격 사표 내겠다. 그것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인정을 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고, 내가 40년 지기인 친구 윤석열이를 위해서 나는 사표 내겠다 하고 딱 사표를 냈다면 조국이하고는 얼마나 다른, 법꾸라지 조국이나, 그죠? 법꾸라지 추미애나 이런 인간들하고는 얼마나 다른 감동을 이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줄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닌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시작부터 얘기했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는 좋은데 법꾸라지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아니에요. 법꾸라지가 되면 안 돼요. 이 정부의 특징이 뭡니까? 법꾸라지 아닙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법꾸라지 아닙니까? 우리 서민들은 몰라요.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법 잘. 저도 잘 몰라요. 법조인이 아닌데. 그러나 상식은 있다 이 말이에요. 상식과 도덕과 이거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외친 게 뭡니까? 공정과 상식 아니었습니까? 공정과 상식.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볼 때는, 공정한 입장에서 볼 때는 글쎄요. 미법이 하나도 없었다 칩시다. 자기 아버지가 부원장이고 원장인 병원에 의전원에 합격을 한다. 국민의 정서가 어떨까요? 국민의 정서가 어떨까요? 그래서 연말에 그런 게 있죠. 양반은 오얏나무 밑에서 삭과 끈을 고쳐 매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죠? 머리에 손이 와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오얏나무 밑에서 과일을 따는 줄 알 것 같아서 그래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박밭에서는 신발끈을 다시 매지하다. 전부 다 신발끈을 매는데 전부 다 수박 따는 걸로 느낄 거 봤어요. 좀 개개묵은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럼 우리 요즘 유식한 말로 해볼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죠. 그냥 높은 사람은 그만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참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하면은
좋겠는데 글쎄요. 뭐 청문회까지 간다니까 이제 법꾸라지 싸움 벌어지겠죠. 여야 간의 법꾸라지 싸움 벌어지겠죠. 그러다 국민은 정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고쳐 쓰지 않고 수박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않는 현대판 도벌리스 오벌리주 그런 지도자, 그런 인격을 갖춘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법이면 됩니다. 법에만 위반 안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니다. 오늘 저 조선일보 얘기처럼 한국 정치는 어떤 제도도 악용하고 왜곡시킨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심령까지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눈동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분이 어떡합니까? 행위록에 우리 하나하나를 전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림 심판하셔가지고는 행위록대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요. 법꾸라지 우선은 괜찮을 겁니다. 잘 이용을 하면. 그러나 심령까지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보실까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법꾸라지 이상으로 악해져 간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재림 심판한다고 그랬죠. 새 속에 물들지 마세요. 새 속에 휩쓸리지 마세요. 죽은 고기처럼 새 속에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새 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되면은 옷깃을여비는 겸손한 자세지만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